지도 홍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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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오늘은 크게 그 2부에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저는 1부 전시회의 사회를 맡은 서혜란 전 국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아주 좋은 행사를 마련할 수 있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기관이 동북아 역사재단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이렇게 성대하게 행사를 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요. 물심양면으로 정말 큰 힘을 주셨거든요. 동북아 역사재단의 박지향 이사장님 모시고 환영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입니다. 백두산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산이며 다양한 민족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입니다. 우리 옛 지도에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상징이자 국토의 표상으로 빛났습니다. 옛 지도는 당시 사람들이 보고 꿈꿨던 인식을 투영한 공간과 세계의 총체였고 또한 문화였습니다. 지도에 백두산을 가장 크고 아름다운 영산으로 그렸고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도 표시했습니다. 중국과의 경계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우리 영토 공간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옛 지도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사회상을 이미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옛 지도는 백두산이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 유산임을 그 자체로 보여주는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우리 백두산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 옛 지도의 백두산과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조선족의 삶을 주제로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전시가 우리 백두산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백두산이 초국경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큰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회 지도의 날 행사에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지도 포럼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전시를 위해 장소 제공 및 소장하고 있는 귀한 지도를 제공해 주신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님과 도서관 측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를 위해서 두 분께서 축사를 해 주시기로 약속이 되었는데요. 먼저 경북 안동 예찬을 지역구로 하시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께서 첫 번째로 축사를 하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국회가 개원을 하면서 일정이 바빠서 축사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축사를 간단히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지도의 날 전시회 개막식 및 학술대회 백두산 지도와 문화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도에 나아갈 길을 위해 항상 고민하며 헌신하고 계신 지도포럼 김현명, 양보경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안동김씨 대종회 김석환 회장님, 국립중앙도서관 김희석 관장님, 동북아 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대부터 우리나라는 지도가 가지고 있는 힘을 믿고 키워왔습니다. 628년에 고구려의 영유왕이 당나라에 보낸 봉역도를 비롯하여 671년에 신라 김흥순 장군의 한반도 지도, 그리고 약 760년경에
통일신라의 경동왕이 제작한 신라구주 현총도 등 고대부터 우리나라는 지도를 세상을 보는 창으로 인식하여 지도기술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지도기술은 조선에 이르러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당시 세계 최고의 수준의 지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리도는 당시 생소한 대륙이었던 서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서 프톨레마이오스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 배수로 대변되는 중국의 지리학, 세계성이 농후한 이슬람의 지리학과 함께 몽골의 세계적 시야와 한민족의 지적 능력이 융합된 세계 지도로서 그 학술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리도는 장백산맥의 주봉을 백두산이라고 기록하여 백두산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우리의 유산임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고구려 유적에 이어서 백두산 일대의 세계 지질공원을 창바이산이라는 중국식 이름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한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강리도의 백두산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도 역사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지도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우리 민족의 방향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지도의 날이 국가기념일이 된다면 국민의 의식 고양은 물론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강리도의 아버지 김사형의 고장 안동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세계지도인 만국전도의 고향 예천의 재선 의원으로서 지도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회 지도의 날 전시회 개막식 및 학술대회 백두산 지도의 문화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지도의 날을 위한 여정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형동 의원께 참석자 모두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축사는 김사영 선생님으로 대변되는 안동김씨 대종회의 김석한 회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시고 안동김씨 대종회 김태형 사무총장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동김씨 대종회 사무총장 김태영입니다. 아울러서 강리도지 현찬의원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그 대종회장님께서 축사를 오셔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가 갑자기 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제가 대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동김씨 대종회 회장 김석한입니다. 지난 6월 지도포럼에서 주최한 국회의원회관 학술 심포지엄에서 뵙고 오늘 제2의 지도의 날 기념식에서 또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지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승격시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지도포럼 김현명, 양보경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 바쁜 회의 일정을 미루고 참석해 주신 김영동, 권영진 이 두 분은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올해 두 번째 맞는 지도의 날은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주제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주최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충렬공 김방경 기념사업회 김영환 회장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와
백두산에 대한 발표 등 바른 역사를 제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마침 저는 지난 6월에 김영환 회장과 함께 백두산을 다녀오면서 중국이 지린성 지안의 고구려 유적에 이어 백두산 일대 세계 지질공원을 창바이산이라는 중국 이름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한 사실과 백두산의 60% 이상을 실질적으로 중국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2년부터 만주 지역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족 출신 현지 가이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조선족이 42%를 차지할 정도로 모든 간판에도 중국어나 소수민족어보다 한국어 표기를 맨 위에 쓸 정도로 융성했었으나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중국 내 조선족도 소멸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돌아온 우리의 고구려 역사 유적의 미래는 과연 바뀌게 될까요? 또한 장백산맥의 주봉을 백두산이라고 부르며 1300년간 이어져 온 역사 기록과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에 최초로 표기된 백두산이라는 이름이 지금의 모든 세계 지도에는 중국의 창바이산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잊혀져가는 동북아의 우리 역사유산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와 함께 찬란하게 다시 부활하기를 기원하면서 모쪼록 오늘 지도의 날 행사가 국가기념일로 도약하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지도 포럼의 무궁한 발전과 백두산을 주제로 제2의 지도의 날을 열어주신 동북아 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님, 또 장소를 제공해 주신 국립중앙도서관 김희섭 관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 로비에서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전시회의 공식적인 개막 테이프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전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는 9월 6일 금요일까지 이 자리에서 계속됩니다. 굉장히 귀한 지도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찬찬히 시간을 내셔서 둘러보시면 아주 좋은 경험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테이프 커팅 하실 기분 여러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백두산 지도와 문화 개막식을 알리는 커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에 끊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에서 잠시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 관장님께서 인사말 할 때도 나오셨고 그다음에 양보은 교수님이 이쪽 연구자신데 이쪽 연구하시면서 오늘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또는 가장 정확한 세계지도 이거보다는 1402년 당시에 세계를 가장 넓게 그린 세계지도다. 이 부분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지도의 가장 큰 특징이나 우리가 이제 홍보해야 될 부분은 그 시대에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세계 지도보다도 더 넓은 세계를 그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김사영 이무 선생님께서 편찬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도를 제작한 건 이회 선생님이십니다. 그 김사영 선생님의 후손께서 오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강리도지 편찬위원회 김형환 위원장님께서 백두산과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렬공 김방경기념사업회와 강리도지 편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환입니다. 이 사진은 문성명 박사께서 주신 사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빌어서. 이기봉 박사 저기 옷이 입고 겁나가지고요.
제가 한 3배속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야 1시간 넘게 할 걸 20분에 하라니까 3배속으로 하겠습니다. 백두산이 그려진 우리나라의 고지는 엄청 많은데요.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강리도 6호구분입니다. 1402년에 그린 것인데 이것은 1400만 80년경에 다시 한번 그린 것인데 지금 현재는 교토에 있는 육호고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게 처음으로 백두산이 그려진 지도예요. 그러니까 백두산이라고는 이름이 뭐 여러 가지 사서나 이런 데는 있지만은 지도에 그린 건 처음입니다. 근데 지도에 백두산만 처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조선도 처음 있습니다. 조선. 일본도 처음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세계 지도에 나타난 것을 프라마고르 지도라고 그래요. 근데 프라마고르 지도는 이거보다 한 50년, 60년 뒤에 그린 지도인데도 자꾸 그렇게 콩알만큼 그리고 집한 걸 써놨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왜 그걸 지가 가장 먼저 그렸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1402년 프라마고르 지도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일본이라고 여기 일본에 쓰여 있습니다. 여기 일본이라고 쓰여 있는 지도가 있는데 아직도 일본 사람들이 잘 얘기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명, 뭐 여기 서울은 아니고 모든 지명이 가장 먼저 나타난 지도가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우리나라 지도가 훌륭하게 있었을 텐데 현존하는 지도가 오직 이것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에 백두산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조선 전기에는 장백산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었다는데 우린 조선 초기 1402년 태종 때 벌써 백두산이라고 썼습니다. 아까 그게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건 교토대에 있는 1910년에 모사한 교토대본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백두산하고 잘 그려져 있죠. 백두산. 여기 대금고도가 있고요. 흑룡가. 아마 요게 두만강이고 이게 압록강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까 말씀드린 사군 육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신증역 동구역 이승남에 백두산이 이렇게 또 표시되어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함경도 부분에 백두산이 표현되어 있고요.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저기 밖에도 전람했던 서북피와 양계 만리람 지도에도 백두산이 당연히 그려져 있죠.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는 백두산, 대택, 큰 연못, 모택자, 대택이라고 쓰십니다. 확대해서 보니까 참 근사하죠. 아주 근사하게 잘 그렸습니다. 정말 회화적으로 봐도 참 잘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봐도. 보면 여기도 요거 정계비, 여기 정계비 그림도 있죠. 요건 동국대지도에 있는 그림인데 이것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거 동국대지도 백두산을 이렇게 아주 멋있게 표현했어요. 그림으로. 청구도는 김정화가 만든 전국지도책으로서 대동여지도 조금 전에 그린 지도인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지라고 못지 썼습니다. 요거는 대동여지도 속에 백두산의 표현입니다. 여기도 대지라고 쓰여 있군요. 여기도 요 정계비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구글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전도입니다. 구글에서 따다 보니까 뭐 조선인민민주공화국 뭐 이렇게 썼습니다만 그건 이해하시고 여기에서 그러면 백두산을 위성에서 본 건 어떨까 하고 한번 제가 확대해 봤어요. 이렇게 보입니다. 위성에서 내다보면은 요 북한과 중국과의 경계, 경계가 여기쯤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천지고요. 이때 이게 백두산인데 4분의 3이 이거 중국 땅, 이거 중국 땅입니다. 이거 다. 그리고 우리 땅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 밖에 백두산 지도를 좀 모아봤습니다만은 백두산을 예쁘게 그린 것만 모았어요. 이걸 보면은 갑산 지도인데 꼭 저기 인공위성 찍은 것 같이 잘 그렸어요. 위에서 내다본 것 같이요. 그래서 짜와봤고요. 그다음에 북한장파 지도에도 요 백두산을 이렇게 아주 잘 그렸습니다. 여기도 대택으로 씌워져 있고요. 다음, 이것도 백두산이 이렇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양봉근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영산이고 우리의 마음이 흐르는 거기 때문에 온 지도에서 백두산을 이렇게 아주 장엄하게 그려놨습니다.
그것도 백두산 잘 그린 그림이고요. 대동전도의 항정도분의 백두산을 그린 지도입니다. 그럼 이 백두산의 기록이 어디에부터 시작됐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삼국유사에 처음 나옵니다. 단군 신화할 때 태백산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괄호 치놓고 이런 스님이 지금의 묘향산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역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여러 가지로 봐서 아마도 그 태백산이 지금의 백두산일 거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학계 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서에 제일 처음 나온 것은 고려사조로에 991년 성종 10년에 백두산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태종 때 처음 백두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종실록 지지지에도 함길도에 백두산 얘기가 나오고요. 조선왕조실록의 백두산 기록은 총 115회 나오더라고요. 하나하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왕대별로 모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관심 가는 게 정계비예요. 정계비가 아까 그 사진을 일부 따온 건데 사진이 남아 있고요. 정계비가 세워진 곳은 백두산 장군봉. 이 장군봉이라고 하는데 장군봉이 원래 병사봉이었습니다. 병사봉이라고 하니까 이게 북한에서 장군봉이라고 쓴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병사가 이게 뭐 병장 하사가 병사가 아니고 병마절도사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병마절도사라면 종이품이에요. 종이품이면 지금의 차관 정도 종이품 뭐 도지사급입니다. 병마절도사가 병사봉이라고 적었던 것을 그걸 장군봉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병사봉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기 일반 병사가 아니고 병마절도사 종이품에 해당되는 그런 벼슬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우리가 병사봉이라고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군봉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요 지점에 있었고 백두산 천지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931년 7월에 사라졌대요. 아마도 일본군들이 가져갔거나 없앤 거로 짐작이 갑니다. 이 정계비 내용이 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그냥 번역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총관 목국 등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경계 나라의 경계를 조사하고 이곳에 이르러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이므로 분수령 상에 도래색에 명기한다라고 한문으로 쓰였습니다. 물론 대청이라고 하는 큰 글씨가 횡설에 쓰여 있고요. 이것이 강의 51년 5월 15일인데 번역해보면 1712년 숙종 38년 임진년입니다. 그래서 임진기록이라고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기록이 임진년이기 때문에 임진년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정계비의 기록이 뭐 아까 읽어봤지만 만기요람에 찾아보니까 만기요람 1804 서영보 등이 왕명에서 편찬한 책인데 이제 이 정계비에 우리나라 목국 등이 올라갔던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거기 보면 재미난 얘기 있어요. 옮겨왔습니다. 목국 등이 박권과 이선부는 나이 늙었다 하여 동행하지 않고 안 데려갔대요. 그때까지. 그리고 김경문을 데리고 백두산 올라가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쭉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논문을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여기 탁본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탁본. 이거 대청. 이거 대청 보이죠? 대청.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한문이 쭉 써 있습니다. 이 북새기략은 조선 후기 문신 홍양호가 함경도 지방의 풍토를 기록한 책인데 이게 외집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백두산고라고 했는데 왜 이걸 제가 끄집어내냐면 여기에 백두산이 외국이라면 중국입니다만 중국 사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이분이 다 뽑아놨어요. 제가 뽑은 게 아니고 그게 이렇게 북새기락 속에 나타난 중국사의 백두산입니다. 산해경에도 있고요. 진서에도 있고요. 위서에도 있고 요나라 역사에도 있고 금사에도 있고요. 명나라에도 있고요. 청나라에도 다 이렇게 있다고 홍양호 선생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거 제가 조사한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강리도 속에 백두산을 보겠습니다. 강리도가 그랬을 때만요 1402년은 아직도 압록강 유역과 두만강 상류를 우리가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시대였었어요. 세종대왕 때 우리가 유명하게 알게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그 이후로 백두산과 두만강이 우리 경계됐죠. 그때는 백두산 유역에 두만강 유역이라든가 압록강 유역은 다른 민족도 살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사군은 세종 때 최윤덕이 이천에 이어서 평안도 도절대사, 이 도절대사가 병사예요. 이게 도절대사로 임명된 지 여진족을 몰아내려고 했다. 그런 다음 압록강 사군을 설치했는데 이게 이제 여연, 자성, 무창, 우예입니다. 이게 여기 혼인강력부터 보면 고무창, 고여연, 고우예,
자성은 곧장 안 붙어 있어요. 요거는 잘 안 보여가지고 교토대본을 내가 따와봤더니 교토대본은 여연이 안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자성은 1413년에 갑산군으로 개편됐다가 이 갑산군이 자성, 여연, 후주, 무창으로 헤어졌고요. 실제로 자성군이 된 것은 1442년에 군으로 승격합니다. 고전은 무창현이었고요. 이러다가 1455년 단종 3년이라고 하고도 세조 1년이라고 합니다만 이때에 여연, 무창 우회와 함께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성은 1459년에 폐지가 됐어요.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은 혼이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1455년 이후 1459년 이전에 그렸다는 증명이 됩니다만은 이것도 약간 무리가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자료 보면 또 1459년 이후에 자료 그렸으리라고 하는 자료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또 따로 혼이강리 역대 국도 모사본 다시 얘기해서 류코쿠 대학에 있는 게 언제 그렸나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설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하나로 딱 집어서 증명할 길이 없어요. 지금 여기다 갖다 붙이면 저희가 모순이 되고 저희가 갖다 붙이면 여기가 모순이 돼요. 요것만 보면은 1455년 이후 1459년 이전에 그렸다고 해야 맞는데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주예요. 여주의 경우는 1402년에는 여흥군하고 천령현이었는데 1469년 이보다 후에 1469년에 세종대왕릉이 여기 헌릉에 있다가 저 여주로 가면서 여주가 승격이 돼요. 여주 승격하니까 그는 여주란 말이 없었고요. 여흥군하고 천령현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여주가 생긴 것은 1469년입니다. 근데 혼이강리 역대 국도지도 류코쿠본에는 여주가 씌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봐서는 또 1469년 이후에 그렸다는 증명이 됩니다. 자성 넘어가 우에 보겠습니다. 우에 보면은 이 우에는 우리 조선의 지명을 다 잘 그렸는데 우에만 잘못 썼어요. 여기에. 왜냐하면 우에가 예자가 뭐 성씨의 예씨 있죠. 초두변에 안예자 쓰는 예자인데 여기도 삼수변에 안예자 썼어요. 이건 물구비 예자인데 여기도 잘못 썼습니다. 물론 1402년 원도에는 제대로 썼는지도 모릅니다. 옮겨 쓰면서 잘못 썼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에라고 읽을 수 있는데 어떤 거는 예자가 삼수변에 한 가지 동자 쓰면은 고을동자가 됩니다. 여기 서초동 같은 고을자가 고우동이라고 쓴 데도 있어요. 요 우에도 마찬가지로 1455년에 폐군돼서 고우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1469년 고종 때에 자성군에 편입돼서 경상북도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여연. 여연은 1416년에 여연군 설치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455년에 혁파돼서 폐군됐습니다. 지금은 가장 춥다고 하는 중강진 부분 거기 같습니다. 중강진 부분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죠. 거기가 요 여연군이었던 것 같아요. 무창도 1440년 무창인을 설치했고 1442년에 무창군은 승격됐다가 1455년에 다른 군과 함께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진을 보겠습니다. 강리도에 나타나는 백성 부분의 육진은 회령, 종성, 온성, 경원, 경은, 부령. 벌써 오셨어요? 일어났습니다, 이거. 겁납니다, 이거 떨리는데요. 이렇게 강리도지에는 하나하나 그 회령이면 회령에 대한 한자, 별칭, 현재 어디, 뭐 그 역사적인 거 쭉 썼습니다. 종성만 보겠습니다. 종성은 함경북도에서 가장 끝에 있는 도시예요. 종성. 근데 지금은 종성이 없어요. 종성을 왜 보냐면 종성의 다른 이름이 종산 부계근입니다. 부계근이가 금방 생각나시는 분 있죠? 옛날에 하담 김시양 할아버지가 일로 귀향하셨어요. 부계 기문이 남아 있습니다. 안동김 씨는 꼭 기억하세요. 여기가 부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얼른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따로 보세요. 저승사자 오셔가지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임박해도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겠습니다. 이 노래가 좋아서 아니고 이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불암산 솟아는 불암산 백두산이죠. 백두산에서 솟아나는 우리나라의 문화의 샘이 흐르고 흐르다가 사방에 퍼져 긴 세월 꽃이 피고 열매 맺으니
빛나는 우리 조국 날로 새로워. 이 가사 기가 막히게 좋아서 따왔습니다. 이게 제가 다니던 한 60년 전에 다니던 고등학교 교과 중에 이렇게 잘 써 있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작사하신 분에게 좀 큰 박수 쳐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주 어디고 써먹을, 지금 우리의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온 근원이 어디서부터?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왔다. 수천 년, 수만 년, 반만 년 역사, 백두산의 역사가 흐르다가 지금 퍼져서 온 세상이 우리 문화가 전 세계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다. 그래서 우리 빛나는 조국이 날로 새로워져 가서 세계 강국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가 하루아침에 된 문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 한강의 기적이라는 둥, 거기, 저기, 원조하던 국가에서 원조, 어쩌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큰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런 노래에서 이어져 왔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백두산을 신령치 않은 그런 정신이 반만년 이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역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된 사람은 하루아침에 망하고 하루아침에 경제대국 나라는 몇 해 못 가고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도 강국이고 지도가 융성할 때 세계 역사에서 지도가 융성할 때 그 나라는 가장 융성했습니다. 지도를 가장 잘 그린 나라가 세계를 지도했던 역사가 세계사에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문화가 우리 현재가 이만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선조들이 지도도 잘 그렸고 이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같이 한번 사진 찍자 그러고 제가 잠깐 어디 외국에 나갔더니 전에는 가면 그래요. 중국 사람이세요? 일본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새는 한국 사람 이냐고 그러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보고도 한국 사람이라고 물어봐요. 또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나이 먹어서 이러고 이쁘지 않은데 그렇게 세계 사람들 알아주는 것도 우리가 이러한 유구한 역사와 유구한 문화가 이어져 왔고 그것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긴 세월 동안 꽃이 피고 열매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고 지도의 강국이 세계 강국이었다고 140이 장리도 저자인 김선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도가 융성했을 때 가장 그 나라가 융성했었고 만약 1402년에 강주를 그렸을 때 이어져 왔다 그러면 조선시대 암흑기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구글 지도를 만들고 구글을 했을 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구글 지도를 만들고 구글 소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늦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여기 좀 죄송합니다만 외제트 타시는 분들 내비게이션 켜보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내비게이션 지도 우리나라 세계 최고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지도가 이제 세계 최고의 실력이 됐고 최고로 가는 시대에 와 있으니까 우리의 이러한 지도 문화가 다시 융성해서 세계 제1등의 국가라기보다는 문화가 가장 아름다운 국가, 문화가 세계에 전파되고 있고 우리 문화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국가, 백범 선생님의 말씀입니다만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충정공인사업회에서 한 강리도지 편찬 과정은 제가 먼저 국회 때 발표했습니다만 이 강리도를 다시 만들어서 강리도지를 다시 편찬해서 세계에 내놓아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나라였다, 이러한 국가였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갖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역사 환생 인터뷰라는 부제를 갖고 책을 3권이나 냈습니다. 거기서 김종호, 정도전, 태종, 이방원, 광해군을 제가 환생시켰는데 오늘 진짜 환생하신 분을 본 것 같습니다. 김사영 선생님께서 환생하셔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저렇게 강연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훈 선생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뭘 좀 언급하려고 했는데 금방 저 앞에서 저분이 하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를 놓쳤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국경선이 압록강 한가운데 있고 또 다리 압록강 북한 땅하고 중국 땅하고 가로놓여 있는 다리 한가운데 선을 그어놨더라고요. 그게 국경이라고.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몇 년 살았던 때를 그 국경지대를 가보고 또 중국을 떠나가지고 세월이 지난 뒤에 또 여기 오늘 참석하신 김영환 선생님하고 또 가보고 하면서 느낀 게
그 정치적인 국경선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데 그 양국 간 또는 정치적인 지형이랄지 그 동북아의 정치적인 정세에 따라서 그 국경을 굉장히 경직되게 느끼기도 하고 별로 느슨하게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8년인가 2007년쯤 가봤을 때는 그렇게 영토적으로는 똑같은 그 국경선이 엄존하는데 그걸 그렇게 경직되게 별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국경을 장난스럽게 왔다 갔다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몇 년 흘러가지고 김영환 선생님하고 같이 압록강변을 가봤더니 아주 살벌해졌더라고요. 그 몇 년 사이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정치적인 지형은 변함이 없더라도 그걸 어떻게 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가. 아까 양보경 총장님 그 국제 학술 회의를 하면 그 우리가 백두산 지도 자료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 학자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느끼고 한다고 이제 그런 굉장히 인상 깊게 저도 이제 들었는데 제가 중국에서 지내보니까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를 들면 차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나자마자 10년지기가 되는 거예요. 서해를 하는 사람들도 생면부지 사람들인데 만나자마자 10년지기처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를 하는 사람도 어떤 정치적인 내셔널리즘이나 그런 것을 내세우지 말고 순순히 지도를 좋아하는 그 국적이 다른 사람들, 특히 백두산을 경계로 해서 여러 나라가 있는데 우리 땅은 없잖아요, 거기. 없어서 그 사람들하고 학술적인 교류나 문화적인 교류, 지도를 통해서 그 정치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내세우지 말고 순수히 지도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여지는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보게 되고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강리지도지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강리도지가 편찬되고 대한민국본 강리도가 완성되고 2차 계획인 강리도 대한민국본을 한 100개 만들어 세계에다 보급하고자 그냥 원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잘 된다고 하면은 우리 지도 포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세계 유수의 지리학자들 모시고 세계적인 학술대회 개최 못할 게 어렵겠습니까? 물론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가 어렵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강리도지를 편찬하고 강리도를 다시 그리겠다고 시작하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할 일, 세계에서 할 일인데 못할 거라고 다 그랬었는데 조금 한 발 나가다 보니까 국가가 안 하면 개인도 해야 되겠죠. 시작하고 보니까 조금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완성이 되면은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봅니다. 또 아울러 잠깐 제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오늘 강리도지 편찬위원회 부위원장님 세 분이 오셨고 2058 화정회장님 오셨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같이 고생하시는 편찬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끝까지 앉아주셔서 이 학술대회를 빛나게 해주셨던 우리 안사인 회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예. 예. 오늘 발표해 주신 5분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또 플로어에 앉아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동김 씨 대종회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묵묵하게 준비하시고 저희들이 앞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2회 지도의 날 행사 백두산 지도와 문화 학술 세미나와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